자, 지금 시간이 2021년 4월 5일 월요일이고요. 오전 9시 54분입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월봉은 이미 상단선을 넘어섰어요. 넘어섰기 때문에 예, 상승을 한다고 해도 계속 상단선의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삼성전자는 상승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 개인이 매도를 해야 됩니다. 개인이 매도. 자, 개인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전기전자 사고 있어요. 개인이.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 건 추측해 본다면 개인이죠. 그러면 상단선 위로 가기 힘드니까 일단 상승은 더딜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SK 하이닉스. 주봉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주봉에서는 어이구 여기 얼마냐? 83,249원? 예, 이 정도 아래로 내려와야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삼성전자를 매수한다고 했을 때 일단 주봉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83,200원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월봉에서 매도가가 얼마냐? 예, 여기잖아요. 83,700원. 그러니까 83,700원 아래로 일단 매도가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83,200원 정도 됐을 때 주봉상 매수를 할지 말지 그때 가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일단 뭐 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기전자를 개인이 사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은 매수에 적합하지 않은 거죠. 상단선 위에 있는데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할 얘기가 없어요. 예, 아직 상단선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크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주봉으로 가볼게요. 예, 주봉도 붕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하기도 그렇고 매도할 위치는 아니고 그러니까 매도하신다 그러면 여기 14만 4,900원대까지 아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이제 이거를 신규로 매수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가격은 14만 4,700원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하기에는 너무 많이 내려야 되고 매도하기엔 조금 더 올라야 되는 예,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거래하기 쉽지 않겠어요. 매수를 한다고 해도 조정폭이 너무 커요. 예. 그 다음에 네이버. 네이버 월봉. 예. 상단선 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아마 서비스업일 텐데 예, 개인이 사고 있죠. 그러면 상단선 위로 못 가는 거니까 일단 이거는 제가 보기에 계속 얘기하지만 36만 8천 원에서 36만 8,300원에서 지난달 저가 사이가 매수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주봉은 답 없다고 봐요. 네, 주봉은 답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하단선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방식이 제일 나아요. 그냥 매수하고 예, 저가 깨지면 실패한 걸로 간주하는 거죠. 그런데 어, 주봉상 전봉 저가를 깨고 내려가면 반대로 월봉은 하단선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에서는 주봉 매수 전략은 제껴두고 예, 월봉 매수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LG화학. 오늘 화학은 화학 예, 개인이 아주 쬐끔 사요.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은 서로 딴 생각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예, 자,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월봉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주봉. 주봉에서 보면 매도가는 84만 2천 원대에 위치하고요. 매수가는 79만 7천 원대에 위치하거든요. 79만 7,900원 정도. 그러면 이, 이 가격으로 지난주 저가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 고민해 보세요. 지난주 저가를 방어할 수 있느냐? 지금 월봉도 지난달 저가를 방어할 의지가 거의 없는데 어, 주봉까지 지난주 저가를 방어할 수 없다면 이건 매수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달, 지난주 저가를 방어할 수 있느냐? 어, 방어할 수 있다면 사야죠. 방어할 수 있다면 79만 7천 원대, 79만 8천 원대 이 정도에서 매수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매수 전략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음,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은 유효합니다. 유효. 근데 가격으로 보면 저게 P3이니까 79만 8천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79만 8천 원에서 지난주 저가 사이가 매수자가 가져가야 될 영역이고요. 목표가는 T4 정도니까 84만 2,100원 정도까지는 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면 저는 확률상 지난달 저가도 붕괴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지난달 저가,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냥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비슷해요. 그냥 매수가까지 오기 전에 매수를 하고 어,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면 손절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건 이제 선택의 여지인 거예요. 예,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직도 매수가 안 왔습니다. 매수가 여기 있죠. 매수가 아직 안 온 거예요.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은 매수가 근처까지 왔어요. 그쵸? 매수가가 얼마냐면 T3 72만 5천 원. 그러니까 72만 5천 원에서 지난주 저가 요 사이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면 일단 월봉 매수가로 전환이 돼야 되니까 지난달 저가 사이까지 매수 영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오늘 의약품은 개인이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매수해야 될 날은 아닌 거죠. 고민해 보세요. 예. 저는 일단 월봉 위주로 계속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봉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이제 투자자가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SDI. 삼성 SDI도 매수가 안 왔죠. 목표가도 안 갔지만 매수가도 안 온 거예요. 자,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주봉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냥 예, 이런 케이스는 그냥 사는 거죠. 지난주 저가가 깨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매수하고 위로 올라가면 고맙고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면 실패한 거죠. 지금 월봉도 주봉도 뭐 호공에 다 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타겟이 없어요. 타겟. 그러니까 올라갈 거다 생각하면 그냥 아무 데서나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면 아이고 실패했구나 하고 손절하시면 되는 거고. 자, 다음으로 볼 종목은 카카오. 현대차 먼저 봐야죠. 예. 자, 현대차 상단선 부근까지 갔다가 지금 멈췄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 운수 창고 개인이 사요. 근데 외국인도 사고 있으니까
어쨌든 하락폭은 둔화되겠죠. 어, 개인이 매도하네요. 외국인이 사고. 예, 그나마 아직은 현대차는 버틸 만한 것 같아요. 자, 매수가는 없죠. 예, 목표가에 접근했다가 이제 살짝 조정하고 있는 케이스고요.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 얘기는 매수자는 매수해야 될 가격 정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촉에 의해서 거래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래를 완전히 열어놓고 끌어올린 거라서. 예. 자, 다음으로 봐야 될 종목은 카카오죠. 카카오. 예. 자, 카카오는 하단선 위에 있고 상단선은 안 갔어요. 이건 뭐 할 얘기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있으면 할 얘기가 없어요. 주봉도 좋네요. 예, 주봉도 좋아요. 상단선은 50만 8,100원 정도에 있고, 요건 지난주에 썼으니까 하단선을 쓴다 그러면 여기 49만 7천 원대, 49만 7천 원에서 지난주 저가 사이 이 영역을 매수 영역으로 쓰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올봉이 조정한다고 생각하고 47만 2천 원대 아래에서 지난달 저가 사이를 매수 영역으로 쓰시든지 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 기아차. 기아차 올봉 상단선 위에 올라간 거 토해내고 있죠. 하단선을 안 쓰고 있으니까 상단선 위에 올라간 것만 토해내고 있습니다. 주봉. 음, 매수가가 발달되어 있는데 예, 쓰지 않은 하단선만 고려하면 예, 83,830원 요 가격에서 예, 지난주 저가 사이 요 사이가 매수자가 가져가야 될 영역이라고 보이고요. 반면에 월봉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8만 원대, 8만 한 600원 정도 될 거예요. 8만 600원 이하니까 주봉 거래를 할 건지 월봉 거래를 할 건지는 본인이 결정하세요. 월봉으로는 86,600원에서 지난달 저가 사이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주봉으로 보면 83,800원에서 지난주 저가 사이의 영역을 매수 영역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기아차, 현대차, 이제 기아죠.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는 개인이 대량으로 매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를 보면 역시 이거는 상단선, 하단선 아무 데도 안 갔으니까 평가할 게 없고요. 주봉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는 거래의 근거가 없어요.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거래 근거가 있잖아요. 주봉에 어쨌든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데 지금 모비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비스는 거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다 본 것 같은데. 예. 자, 이 정도까지만 보죠. 지금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수가 상단선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하단선 아래에 있다면 어쨌든 이제 반등을 언제 할 거냐에 대한 관찰을 할 거잖아요. 반등 언제 할까? 개인이 언제 현물을 매도할까? 이제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게 될 텐데 지금은 지수가 상단선 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게 되면 상단선 위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상단선 위에서 내려오는 그 행위가 다른 종목들한테는 하락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종목, 그러니까 종목별로 지금 하단선에 도달한 종목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기에는 좀 거부감이 드는 이유는 지수 자체는 상단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수가 만약에 내릴 경우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그 하락분을 종목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종목들의 하단선을 누르면서 내려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시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수가 상단선 위에 있고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고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할 수 없다. 특히 오늘만큼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할 수 없다라는 점은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시가총액 상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